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꿈. 글쎄요. 네.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글쎄요. 꿈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이 꿈이 뭐였더라?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네.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꿈을 이루는 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보고 온 것만 해도 네. 어르신들께서 항상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고 계셨잖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뭐 소시적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벗고 나선 어르신들이 속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아, 우리 그래요? 지니 씨가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속초까지 달려가서 우리 실버 예술단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요즘도 뭔가를 준비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시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서 행복하다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야, 요양원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미쳤냐? 내가 누구예요? 우리 한반씨는 이민 가면 그뿐이잖아요. 아이고, 역시 그렇지, 우리 마누라 최고야. 가족과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르신들. 소시적 꿈었던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선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을 직접 만들고 계셨는데요. 웃음꽃으로 가득한 연극 연습 현장의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실버예술단 연극반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 저도 연습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연습실에선 벌써 어머님들의 연극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노인 요양원 알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잠깐 계세요. 뭐? 요양원? 아직 연습 시간도 안 됐는데 어르신들께선 벌써 3, 4모 모여서 대사를 맞춰보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네. 연출자보다도 빨리 나오신 거죠. 어르신들의 연기 열정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나 혼자 여기 출근했네. 김순자님. 네. 남정수님. 네. 님.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한 후 본격적인 연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이제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 아직은 대사도 다 외우지 못했고 말투나 동작도 어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연기를 향한 열정만은 어느 배우 못지않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촌년. 시어머니께서 잠시 외출을 한 사이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며 촌년이라고 내뱉은 말을 시어머니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 시작되는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룬 연극입니다. 그래, 너는 촌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도 너네 촌년은 돈이라도 많지. 우리 촌년은 쥐뿔도 없다야. 도대체 젊었을 때 뭐 했는지 모르겠다. 노인 학대 문제는 어르신들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 실버예술단 어르신들께선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수집해 대본을 꾸몄다고 합니다. 연극을 통해 자신들의 얘기를 직접 하고 나서신 건데요. 극단 굴렁쇠에서 스텝을 맡아 좀 더 극적으로 만들었지만 무대에서는 배우는 모두 실버예술단 단원 여러분입니다. 실버예술단인데요. 이번에 연극반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노인 학대라든가 이제 뭐 치매, 황혼 이혼 등 다양하게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노인 학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노인 학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마당극을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일반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좀 더 노인 학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다가가고자 연극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예술단은 작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엔 댄스 스포츠와 한국무용, 전통소리, 실버난타 이렇게 4반뿐이었는데요. 작년 10월 통기타반과 연극반이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버예술단, 비록 역사는 짧지만 찾아가는 순회 공연으로 속초에선 이미 유명합니다. 네. 실버예술단 연극반에서는 4월 중순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첫 공연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 중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어르신들 노래, 춤까지 추고 계세요, 지금. 노. 이것도 다 연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 중인 연극은 바로 뮤지컬인데요. 노인학대라는 무거운 주제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뮤지컬의 형식을 빌린 거라고 해요. 뮤지컬로? 네, 일단 재밌어야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노인 학대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좀 노인들도 즐겁고 보시는 계층들도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속에서 그리고 노래나 이런 흥겨움 속에서 그 안에서 이런 주제를 좀 전달해 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택했어요. 연기뿐 아니라 춤과 노래까지 해야 하는 뮤지컬을 공연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연극 촌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어르신들 중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작년 6월 극단 아바이 아마이에 찾아가는 악극 아 사랑일래라 공연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무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실버예술단 연극반에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망해서 길가에 놔뒀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사업한다고 그 집 팔아가더니 뭐 20마저 달라고? 20만큼만 안 돼. 하지만 경험과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에 대한 열정인데요. 이젠 기억력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어르신들. 대사를 외워 연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아주 재밌게 열성적으로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네. 왜 그런데 대사에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학대인가요? 그럼요. 혼자 버려지는 유기나 몸에 상처를 내는 신체 학대만 노인 학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언어 학대나 어르신 재산을 맘대로 하는 재정 학대도 무척 심각한 학대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어머니 연극하시는 거 보니까 열정도 대단하시고 마치 소녀 같으셨거든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시죠. 네, 그게 다 연극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연극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요. 아주 요즘 청춘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네. 보니까 여기 할아버님이 안 계셔요. 혹시 아쉽진 않으세요? 아이고, 생각도 안 납니다.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대사를 진심이신 것 배워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보게 되고 뭐든지 생각하게 되고 또 여기 오면은 즐겁고 서로 만나서 웃고 그것이 재미있어요. 활력소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르신을 향한 우리 사랑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 드시면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화한다더니 연락이 야, 뭐 연극하는 재미에 푹 빠진 할머니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어 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담과 주변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뮤지컬이기 때문에 느낌까지 남다르다고 누구 해요. 자식이라고 망그러라는 법은 없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자신도 자식한테 잘해야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좀 부모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노인학대 예방수칙, 10대 수칙을 일러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신들의 이야기로 어르신들께서 직접 만든 뮤지컬,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공연을 준비한 어르신들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곧 무대에 오를 텐데요. 무대에선 우리 주변 모든 어르신들의 가슴에 희망으로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화면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노인 학대 예방 수칙 10가지를 알려주시기 전에 연극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며느리 역할로 나던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옛날 얘기 중 고려장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동학대 문제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학대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노인 학대 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77-1389번입니다. 이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를 거시면요. 노인 전문 기관과 상담은 물론 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호석 씨는 아직도 꿈이 없으신가요? 왜 갑자기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나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청춘을 구별하는 것이다. 네. 꿈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